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남부 일부에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낮에는 무덥겠습니다. 한편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가 9월이 됐습니다. 9월을 따라 계절도 분주히 가을을 쫓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남부 일부에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외 대부분 지역의 폭염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열대야도 물러났지만 낮에는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월요일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 안동은 31도, 포항은 30도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곳을 중심으로는 낮에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남서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동해안 해파랑길 770km 코스 중에 풍광이 아름답다는 영덕 블루로드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점을 살려 영덕군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트레킹 해설가를 양성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절경을 따라 64km에 걸쳐 펼쳐진 영덕 블루로드.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으면서 해안 트레킹 코스를 소개하는 블루로드 길동무가 이달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등대 하나 보이죠? 그게 촉산인데 거기 가면은 또 미주구리 물가자미 있죠? 물가자미가 또 이게 유명합니다. 블루로드를 찾은 관광객들이 트레킹을 하면서 영덕의 숨겨진 명소와 문화, 역사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길동무님께서 영덕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고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블루로드 길동무는 생태 지질 환경 교육과 해설사 양성 과정을 모두 이수한 영덕 지역 주민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나 전통 그리고 이야기거리를 관광객들에게 많이 해주어서 그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그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방문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관광 추진 조직 사업으로 다양한 길동무 연계 프로그램도 만들어 영덕에서 관광객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체류형 관광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덕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길동무와 함께 걸을 수 있는 트레킹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영덕군의 관계 인구와 생활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해서 비전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영덕 블루로드 길동무 무료 해설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다음 달쯤 정식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보공개 청구 전부 공개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74%에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 107만 8천여 건 가운데 전부 공개된 비율은 74%인 79만 9천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별 정부 공개율은 울산이 88.6%로 가장 높았고 경북은 83.7%로 5번째로 높았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무전공 확대, N수생 증가 등으로 역대 변수가 가장 많은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수험생들은 어떤 준비와 전략이 필요한지 신병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인원 34만 934명 가운데 수시 모집은 79.6%인 27만 1,481명입니다. 최근 5년간 수시 모집 선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면서 지역 의대의 지역 인재 선발 인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인재 선발 전형에 대한 관심이 예년보다 뜨거운 것이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부울경 6개 대학에서 46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대구 경북권도 5개 대학이 357명을 모집합니다. 자연계 학생들의 상향 지원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묻지마식 지원은 금물입니다. 의대 정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소위 말하는 우주 상향으로 6장의 카드를 버리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부분을 잘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학생생활기록부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정확하게 분석해 본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둘지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좋을 경우 수시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은 지원 대학이 각각의 전형이 어떤 전형 요소를 활용하는지, 반영비는 어느 정도인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을 확인하여 이를 수시 지원 전략 수립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무전공 확대와 첨단학과 정원이 늘어난 것도 큰 변수입니다.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유리한 전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조금 상향을 해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자연계열의 경우는 워낙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기존의 입결을 확인하여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그 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많은 대학들이 수능 성적의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수능 공부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백철입니다. 울진군은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올해보다 3억 2천만 원 증가한 17억 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학력 향상, 특기정석 체험학습 등 6개 사업을 지원하며 내년부터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도 지원합니다. 한편 울진군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포함해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 장학 사업에 연간 7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벌로 인한 양봉 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말벌 한 마리가 벌통 하나를 완전히 망가뜨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드론을 활용해 말벌을 퇴치하는 기술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말벌의 공격을 받은 양봉 농가입니다. 폐사한 꿀벌이 바닥에 가득합니다. 또 다른 양봉 농가. 채를 들고 직접 말벌을 잡고 말벌 트랩도 설치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 겨울 이상 고온으로 말벌의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난 데다 산란기이기 때문입니다. 말벌 트랩으로서 포획기로 해서 잡는 게 400~500만 원씩이 돼도 이게 끊이지를 않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와서 말벌 집을 제거해야 하는데 10m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해 제거가 쉽지 않은데 드론이 해결사로 등장했습니다. 대형 드론이 말벌 집에 접근해 옥수수로 만든 탄환을 집중 발사해 구멍을 낸 뒤 내부에 살충제를 분사합니다. 9월, 10월쯤에 여왕봉들이 많이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때 드론을 활용해서 제거를 한다라고 하면 여왕벌로 인한 또는 유충으로 인한 이러한 제거가 한 99% 이상 제거되지 않을까. 말벌 퇴치 드론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전국 18개 지역에서 현장 실증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소방본부를 통해서 전국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말벌 증가로 인한 양봉 농가의 피해는 연간 1,750억 원. 또 벌집 제거를 위해 소방대원이 출동한 건수가 지난해에만 23만여 건에 달합니다. 말벌 퇴치 드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오천읍에서 24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남구 오천읍 부영아파트 1차 관리동에 마련된 육아 나눔터는 평일은 오전 9시 반부터 자정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이 시설은 만 5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어린이가 하루 최대 4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북구 장량동과 남구 송도동 공동 육아나눔터 두 곳의 운영 시간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영주 풍기에 있는 경북항공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중에서 처음으로 항공정비사 과정을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인재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항공기술 진로 캠프도 인기가 높은데요. 심재권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이곳은 항공우주 진로 캠프가 개최되고 있는 경북항공고등학교입니다. 3일간 전국의 중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항공기 탑승 체험, 항공 정비 실습, 드론 조종, 비행 시뮬레이션 등 자신의 적성에 맞추어 항공 기술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항공 정비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체 수리와 엔진 정비 등 미래의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항공기의 부품을 하나하나 실제로 점검하고 수리해보는 과정이 신기했어요. 항공우주나 정비 분야에 관심이 많은 후배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캠프입니다. 멀티미디어실에서는 비행 시뮬레이션을 체험하고 있는데요. VR과 항공기 세트를 활용하여 가상 비행기를 조종해보고 있습니다. 비행 시뮬레이션은 처음 해봤는데 조종관을 잡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경험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는 G603으로 불리는 활주로인데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F5 전투기를 비롯해 헬기를 탑승해보는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사바나이스, 알토, 비행기도 선보였는데요. 학교 동아리 시간에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탑승할 때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선배님들이 직접 만든 비행기를 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번 캠프를 개최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진로를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경북항공고에서는 항공우주 진로 캠프를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항공 분야의 꿈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한 흥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심재권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지난 토요일 울산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29라운드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서 4대5로 패하며 리그 5연패에 빠졌습니다. 포항은 울산 아라비제에게 2골을 허용하며 1대2로 전반전을 마친 뒤 후반 42분 울산 김영권에게 추가골을 내줘 2대5까지 끌려갔지만 경기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2골에 달아붙어 결국 울산에 4대5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충격에 5연패를 당하며 리그 6위로 내려앉은 포항은 A매치로 인한 2주간의 휴식기를 가진 뒤 9월 13일 광주 원정에서 연패 탈출에 도전합니다. 경북 선관위가 추석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경로당과 노인정 등의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돌리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올 추석 명절에 가장 선호하는 선물 세트는 과일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근 소비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올 추석 성수품과 선물 세트 구매 의향을 조사한 결과 선물 세트는 사과가 25.2%로 1위, 소고기가 16.2%로 2위, 과일 혼합 세트가 12.8%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성수품 구매 의향은 소고기와 나물류, 사과, 돼지고기 등의 순으로 높았고 구매 의향 금액은 10에서 20만 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9월 이달의 수산물로 대하와 전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9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펜션을 겸비한 어촌 체험마을인 울진 기성 망양해수욕장 햇빛들 마을과 경기 화성 전곡리 마을이 뽑혔습니다. 이달의 등대로는 1958년 설치돼 25초 간격으로 하얀색 불빛을 깜빡이는 울릉군 울릉도 등대가 선정됐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한 달간 친환경 농산물 구매 인증 행사를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한 뒤 장바구니 인증사진을 촬영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 되는데 참여자 중 500명을 뽑아 2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해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보호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부 인플루언서들과 친환경 농산물 요리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가 9월이 됐습니다. 9월을 따라 계절도 분주히 가을을 쫓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남부 일부에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외 대부분 지역의 폭염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열대야도 물러났지만 낮에는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월요일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 안동은 31도, 포항은 30도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곳을 중심으로 낮에는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비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남서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비만 지나겠고요.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고래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 예상되는 가운데 아침까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2도, 김천은 19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32도, 김천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0도, 봉화는 1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31도, 봉화는 29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23도로 시작해 낮에는 30도 전망됩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